안녕하십니까, 태지코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그 중고거래 사이트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런 거 거래해 보셨나요?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은 집안에서 쓰던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용돈이나 번다고 사고 팔자, 또 그것을 싸게 사는 사람은 좋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국세청에서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벼룩의 간을 띄어먹죠. 네. 그러면 왜? 도대체 목적이 뭔데 이 세금을 떼냐? 나라가 돈이 없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명목상으로는 첫 번째, 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람과 계속 반복적으로 활동하는 이 리셀러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둘째, 해외에서 직구로 사들여 와가지고 수량을 작게 금액을 작게 해가지고 판매해서 이윤을 보는 그런 신종 탈세를 막기 위해서 세금을 뗀다고 합니다. 셋째, 그러한 탈세를 막기 위해서 중고거래, 또 유튜브 외환거래, 공유 숙박, 그 다음에 해외 직구 통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매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세금 매기는 거를 갑자기 오늘 결정했냐? 그게 아니고 2023년도 7월 달부터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적게는 전산이 세팅이 되어 있는, 구축이 되어 있는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를 조사를 했고, 많게는 한 100여 군데의 중고거래 플랫폼 업체들한테 이제까지 사고 팔고 한 그 거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 왔답니다.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중고거래의 외형이 자꾸 커지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옛날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거 사고 팔고 했는데, 이게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자, 유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뭘 팔게 되고 뭘 팔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중고거래에서도 건강식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됐답니다. 대신에 첫 번째, 미개봉 상품일 것, 냉장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해외 직구 상품이 아닐 것, 소비자 유통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될 것, 그리고 이러한 판매들을 연 10회 미만으로 제한을 두었고 30만원 이하로 제한을 두어서 그런 조건에 맞는 것들은 건강식품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다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가 누구냐? 내가 해당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요거겠죠? 그래서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아까 말했듯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 반복하는 리셀러들이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정의가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왜 미흡하냐면 국세청에서 산정한 계산 방식과 이용자들이 실제 사용하고 생각하는 실제 거래가액의 차익이 있다는 겁니다. 미흡한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골치 아프신 분들이 이번 5월달이 종합소득세 과세 달이니까 골 때리시는 분이 많은가 봐요. 그런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볼게요. 첫 번째, 중고거래 특성상 이 판매 한번 올렸다가 안 팔리니까 이걸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르고 다시 또 올려가지고 금액 조정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올렸는데 안 팔리니까 80만원, 안 팔리니까 60만원 이렇게 올리는 것 같다가 이걸 삭제하지 않고 판매 완료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판매가 됐다고 해서 그 매출액이 전부 다 소득으로 잡혀서 그렇게 인식되는 경우가 실제로 지금 있다고 합니다. 빡치죠. 둘째,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판매하기를 하고 거래 완료를 버튼을 눌러가지고 막상 현장에 가니까 상대방이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래 깎아줄게. 그래가지고 100만원에 거래 완료 버튼을 눌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80만원에 판매했다거나, 그럼 80만원에 판매한 거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뭐 현금으로 받았던 하니까 그걸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금액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추가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본인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판매된 소득에 대해서 사업소득이라 이렇게 내서 사업소득세를 내라, 그래서 벙찐 경우. 네 번째는 9만원짜리 상품을 팔아놓고 초등학생 애가 장난으로
그냥 나 9만 원짜리인데 9,999만 원에 팔았어. 그래가지고 단추 몇 개 더 눌렀더니 어쨌거나 전산상에서는 그걸 인식하니까 그래? 9,999만 원짜리 팔았니?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경우, 이런 웃지 못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구독자님들? 싸고 간단하고 편해서 이용했더니 갑자기 웬 지랄이냐? 요즘 젊은 층의 말처럼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개빡 치시나요? 이러한 그 중고거래 이용자에 대한 세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일반 서민들이 뭐러뭐러 이야기하는 댓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야, 수익도 안 나는데 세금을 또 떼냐? 이런 분도 있었고, 야, 미친 부자들은 감세해주고 서민들 당금을 세금 때리냐? 야, 리셀러하고 편법하는 사람은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겠지만 선량한 사람들을 세금을 걸러내는 것은 세금을 내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당근 마켓에서 시스템을 좀 만들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아니 멀쩡한 법인세는 깎아주고 세수 부족하다고 이 난리냐,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셔서 카카카 이제는 당금에다가는 무료 나눔이라고 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나타나면 채팅으로 금액을 협의해야겠다, 이렇게 잔머리를 구리시는 분도 있었고, 서민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네, 중고거래 사기꾼이나 잡아내라, 쓸데없는 우리 세금 낭비하지 말고, 이런 분도 있었고, 중고거래 할 때도 내라는 건 이중과세 아니냐? 새거 할 때도 물건을 세금을 내는데 중고할 때 또 세금을 내는가? 이중과세 아니냐? 야, 시의원들 여행 가는 거 그거 단속 좀 해라, 뭐 이런 분도 있었고, 보이시피싱으로 날릴 돈 그거 제대로 잡게만 했어도 이렇게 세금 모집하는 일은 없을 듯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개중에 이분은 이 정책은 집안에 안 쓴 거 몇 개 팔아가지고 돈 몇 푼 받는 그 수준에 계신 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 업자들한테 공지를 한 거다. 중고폰, 중고 PC 이런 것들을 중고거래 사이트에다가 많이 올려서 세금을 탈세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정책을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매하게 지금 5월달인데 또는 과세 대상자가 된 분들은 이번 달까지 세무 내용을 신고할 부분이 있으면 신고하신다면 된다고 하니 참조하시고요. 내가 세금을 내든 안 내든 하여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를 했으면 갑자기 뭐 세금 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귀찮아질 수가 있으니까 자기 거래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는 그런 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고거래를 업으로 하시는 분이나 용돈 삼아서 하시는 분이나 그냥 싸게 구입하시는 분도 거래 내역은 정확하게 기재를 해 놓아야 과세 대상자가 안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고거래 가격에도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지권이었습니다.